자, 또 진행해 볼게요. 611번입니다. 공비가 양수고요. 우선 S3분의 S9는 21이다. 여기서는 딱히 얻을 게 없죠. 지금 바로 뭔가를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건 합이니까. 합이니까. 이게 공비가 6배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얘를 구하라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좀 바로 보이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위를 한번 볼래? 항이 몇 개씩 증가했죠? 9개씩 증가한 거 보여.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인데 얘는 11이잖아. 9 증가했죠. 얘는 6인데 얘는 15잖아. 9 증가했잖아. 그러면 똑같이 두 개의 항에 9번 간 거죠. 요 느낌 알겠어? 그래서 공비를 9번 거듭제곱해서 곱하면 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 A2 더하기 A6은 AR 더하기 AR의 5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A11 더하기 A15 요 녀석은 AR의 10제곱 더하기 AR의 14제곱 이렇게 되겠죠. 쓰고 나면 이제 보이죠. 요 녀석에 R의 9제곱을 묶어내면 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R의 9제곱을 묶어내면 AR 더하기 AR의 5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 관계를 여기 눈으로 그냥 바로 보이면 참 좋은 거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얘를 할 수밖에 없겠죠. S3는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항의 개수가 3개라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면 공비 빼기 1의 초항에 공비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S3 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R-1분의 A에 R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S9죠. 됐나요? 자, 나머지는 똑같은데, 자, 얘랑 얘가 다르잖아. 근데 요거 이제 보면 인수분해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얘를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R의 6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으로 묶여져 나옵니다. 많이 잡무니? 너 첫날 아니 오늘? 괜찮니? 좀 긴장해. 너무 자고 있는데 지금 괜찮겠어? 많이 힘든가? 자, 요거 갑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이렇게 쓱 다 약분됩니다. 이렇게. 오이짜짜. 그러면 얘만 남죠. R의 6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1 요겁니다. 얘가 21이라고 했죠. 따라옵니까? 그치? 내신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얘를 왼쪽으로 넘길까요? R의 6제곱, R의 세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고, 얘는 2차 함수로 볼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 녀석의 제곱이 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바로 할게요. R의 세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두 개가 나왔으면 당연히 문제를 봐야 되거든. 공비가 양수라 그랬죠. 조있네. 그럼 요거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거,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죠? 루트 R9제곱, 얘가 내가 구해야 될 거잖아. 됐죠? 그래서 4는 2의 제곱인데, 요거를 세제곱하면 요 녀석이잖아. 그래서 루트에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8이 될 겁니다. 답이에요. 자, 뭔지 알겠죠? 요런 거 나오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구나.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612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612번.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은 네 번째 항과 같다. 뭐, 여기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은 12다. 여기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따가 쓰면 되겠지. 그때 얘들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잠깐만. 얘들아 이런 거 필기 잘해야 돼. 잘 봐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면 우리가 이제 공비가 R이라고 하잖아. 공비가 R인데 자 요거 볼래? 첫째 항에서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A7 보입니까? 그지? 우리가 원래 A1, A2, A3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의 공비가 R인 거잖아. 맞지? 그지?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비가 얼마죠? 지금 얘들은? 그지? 그러니까 각각의 항들, 얘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공비는 바로 마이너스 R 제곱인 거야.
이해갑니까? 하나하나가 증가하면서 R이 곱해진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두 칸 띄웠잖아. 그럼 R제곱인데, 부호도 반대네? 마이너스 R제곱이죠. 이거 바로 보여야 돼. 바로 봐야 된대. 그렇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지금 공비가 되는 공비인 5개의 합이죠. 5개의 합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를 인지하고 가자는 거죠. 그렇지? 자, 솔루션 들어갈게요. 그러면 뭐 제대로 이제 쓰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은 A고, 둘째 항은 AR이죠. 얘가 같기를,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양변에 A는 약분해도 되잖아. 그지? A 하나 약분하고, R도 하나 약분할까? 그러면 A는 R제곱이 된다. 관계식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죠. 그러면 A 플러스 AR의 제곱인데, 이게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식을 2개 알고, 그러면 열림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걸 여기 대입할게요. A 자리에 R제곱을 대입하자. 그러면 R제곱 더하기 R4제곱이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왼쪽으로 이항할까요? 그게 낫겠죠. R의 4제곱 플러스 R의 제곱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R제곱 더하기 4와 R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면 R제곱이 마이너스 4랑 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뭔지 알겠지? 근데 얘들아 제곱이 마이너스 4 말도 안 되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R제곱이 3이라면 요렇게 여기 대입하면 초항은 3이네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우리는 쟤를 구해야 되죠. 요 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떠올려 볼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공비와 초항과 항의 개수입니다. 되나요? 다시 공비와 초항과 항의 개수죠. 근데 얘는 얘가 공비인가요? 요게? 요게 공비야.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될 저 5개 항의 합의 공비는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3인 상황이고 초항은 A1이고 항의 개수는 5개고. 됐니? 얘들아 아까 공식 2개 있었잖아. 잠깐만. R-1분의 A에 Rn승 마이너스 1도 있었고 1-R분의 A에 1-Rn승 이렇게 2개 있었죠. 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는 게 계산상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공비는 지금 공비가 얼마야? 이거 뭐 마이너스 R이라 써놨노?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됐죠? 그러면 1-공비, 1-공비 썼대? 뭐야? 왜? 마이너스 3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너희랑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치만 많아져가지고 뭔가 분위기 이상하면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자, 마이너스 3이죠. 1-공비. 됐니? 그 다음에 초항은 3이죠. 3. 그 다음에 갈로 열고 1-공비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분모는 4가 되겠고 분자는 3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43이죠. 예, 근데 마이너스니까 244 이렇게 될 겁니다. 약분하면 4, 6에 6, 4, 24 4, 1은 4 그래서 18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키가 183까지만 딱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크더라고. 옛날에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갑자기 진짜 중3부터 고2까지 8cm가 컸다? 심지어 중2에서 중3도 8cm가 컸어. 갑자기 쿡쿡 사람이 갑자기 쿡쿡 쌤 초등학교 때 되게 작았거든. 초등학교 작았는데 초등학교 뚱뚱했어서 초등학교 때 제 몸이 막 이랬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초등학교 때 작고 뚱뚱했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좀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좀 뚱뚱 이 얘기하니까 웃기노. 한 살 때 그러니까 돌이죠. 돌 때 애가 너무 뚱뚱하니까 우량아 선발 대회를 나갔어. 우량아 선발 대회. 뭔지 아니? 옛날에는 분유 있죠. 분유 먼저 알죠? 분유 애들 먹는 거. 여기 이제 뭐 앱솔루트 이런 거 있잖아. 지금은 앱솔루트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앞에 써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건강한 애기 있잖아. 건강한 애기가 이렇게 분유 앞에 이렇게 웃고 있어. 근데 그때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이게 토실토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야.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도 약간 그렇죠. 애는 좀 토실토실하면 좋잖아. 그래서 분유에 항상
토실토실한 애기 얼굴이 딱 그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뭐 매일유어 뭐 이런 데 있잖아. 서울우유 이런 데 있잖아. 좀 유명한데 거기서 이 얘를 뽑는 거야. 전국적으로. 정말 뚱뚱한 애를 뽑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선발대 신문에 내서 전국에서 가장 뚱뚱한 애 약간 이런 걸 뽑는 얼굴도 조금 이쁘게 생겨야 돼. 너무 이상하게 생기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를 우리 동네에서 이제 1차 선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쟤 뚱뚱하니까 쟤 나가라. 쟤는 무조건 뽑힌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안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웬걸 엄마 말로 따르면 진짜 뚱뚱한 애들이 많대. 다 정말 내가 아무도 아니래. 나는 뚱뚱했는데 사실 내보다 더 뚱뚱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예선 탈락하고 왔다고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뚱뚱함이 한 초2까지 그대로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머니가 이제 막 태권도 학원 가라, 운동 좀 해라. 그래서 운동 막 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여전히 약간 뚱뚱한 채로 살다가 이때 갑자기 살이 쭉 빠졌어. 쭉 빠지고 그게 키로 쭉 가더라고. 그래서 8cm, 8cm.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키가 175cm였어.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옛날에는 되게 컸었다. 그때 쌤 때 평균 키가 남자애가 170이 좀 안 됐어. 그 당시에는. 이거 고1이잖아, 고1. 근데 갑자기 그래서 나는 야, 반에서 한 5번째로 크고 이랬거든. 그래서 우와, 나는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모델하면 되겠다. 이딴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야, 한 요 정도까지는 크겠지. 근데 웬걸 고2 되니까 177이 되더니만, 고3이 되니까 178이 되더니만, 더 이상 안 크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갈 때 재니까 178.9. 이게 끝이요. 더 이상 안 커. 남자는 군대 갈 때까지 큰다고 하던데, 안 커더라. 남자애들 군대 갈 때까지 큰데, 진짜. 여학생들은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웬만하면 안 클걸? 가끔 있다더라. 고등학교 때 큰 애들 가끔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뭐 악담이 아니라 유전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죠?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재밌는 거 나오는데 키는 목의 유전입니다. 이건 팩트라더라. 목의 유전이래. 엄마 키 따라간대. 엄마. 이거 약간 사실 같은 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쌤 아버지가 160이시거든? 작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165야. 엄마가 훨씬 크거든. 우리 어머니가 49년생이셔. 49년생인데 키가 165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자 키 한 175 넘는 거야. 엄청 크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크시니까 아버지 되게 작으시거든. 아버지 나이는 다 작으셔. 근데 엄마 크니까 나도 우리 누나, 쌤 누나도 170이야. 응, 되게 커. 하여튼, 물론 엄마가 키만 큰 게 아니시고, 몸도 이렇게 크시거든. 그래서 같이 크고. 하여튼 키는 목의 유전이야, 목의.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 알려줄까? 저번에 얘기했죠? 지능도 목의 유전입니다. 지능도. 내가 만약에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엄마를 탓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진짜로. 이거 하버드대인가 뭐 거기서 연구했는데, 지능의 95%는 목의 유전입니다, 목의 유전.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똑하시면, 이제 자식들이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전이 뭐 100%는 아니잖아, 그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애 공부 못하면 나 엄마 탓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는 거야. 이거는 100%는 아니야, 알겠지? 그냥 연구 결과야. 통계학인 거죠, 통계학. 그렇다는 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치? 그래서 지능은 목의 유전이랍니다. 됐니? 약간 서글프나? 자, 616번입니다. S5 문제 갈게요. 요거는 이제 옛날 한 20년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 좀 옛날입니다. 자, 5번째 한까지 합이 2분의 31인 등비수열이야. 그 다음 5번째 한까지 곱이야. 이번에는 곱이죠. 요 곱이 32인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부터. 그때 요 값 한번 구해볼래? 라고 묻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하셔도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건데, 얘들아 5번째 항까지 곱해볼까? S5는 뭐가 되죠? 자, 공비도 모르고 조항도 몰라. 그냥 쓰면 돼. R-1분의 A에 항의계수는 알잖아. R의 5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요 값이 2분의 31이라는 거죠. 되겠죠? 근데 곱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곱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5개밖에 안 되잖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곱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A가 5개 보이지? A 5제곱이고 1, 2, 3, 4 다음에 10이잖아. 그래서 아래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32랍니다. 이렇게 되겠나? 됐지? 근데 요거 볼게요. 얘들아 요거 잘 보면 지수로 5제곱을 묶어낼 수 있죠? 얘는 AR의 제곱에 5제곱, 얘가 2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AR의 제곱이 2가 되겠다. 요거 알아낼 수 있죠. 물론 A가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죠.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내가 구해야 될 거죠. 얘들아 이거 봐라. 오, 요거 뭐죠? 얘는 자, 생각해. 얘들아 봐라. 역수가 됐잖아. 그러면 공비도 역수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는 요 녀석의 공비가 R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겠죠. 맞잖아. 여기다가 R 곱하면 얘잖아. 그러면 이거에 R분의 1 곱하면 얘인 거죠. 네. 그러면 공비가 R분의 1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5개 합 있죠. 요 5개 합은, 자, 써볼까? 공비가 R분의 1입니다. 1-R분의 1이겠죠. 그리고 초항이, 얘가 초항이잖아.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1-R분의 1이 5개죠. 그러면 R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은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나는 이거 이용해야 되잖아. 나 이거 이용해야 되고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든 잘 바꿔서 이런 게 나오게 해볼까? 는 거죠. 됐니?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잘 보세요. 자, 요거를 통분하겠습니다. 얘들아, 통분할게. 얘는 통분을 할 거고, 우선 통분하자. 우선 통분할게. 그러면 통분. R분의 R-1 분의 A분의 1 곱하기 R의 5제곱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여기 통분했죠. 이해갑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이용하고 이거 이용해야 되니까 요거랑 A도 있으면 좋겠다, 그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발이 얘들아 요걸 약분했대. 요거 약분하면 R4제곱이죠. R4제곱. 그죠? 그러면 생각해. 내가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됐지? 얘들아 여기다가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A가 있고 요 R4제곱이 없잖아. 저기. 그래서 여기다가 A랑 A제곱과 R4제곱을 곱하면 저 녀석이 되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보아야 될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구해야 될 거야. 그리고 얘를 곱한 값이 요건데 이게 2분의 31인 거죠. 됐지? 근데 요거 봐래. 얘들아 밑줄 친 거 볼래? 요거 잘 보면 요거 제곱이죠. 됐니? 얘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거를 라지 A라 할게. 얘들 라지 A를 구하잖아. 그러면 라지 A 곱하기 4가 2분의 3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A는 8분의 31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요거 학교 시험 은근 나온대. 은근 많이 봤어 나. 요거 그래서 한 겁니다. 617번 보세요. 617번 보고 619번 보겠습니다. 요거 2개 하고 빠르게 그 원리 합계도 좀 할까? (617번) 풀어봐라. 네, 풀어보셔요.
자, 뭐 약간의 특이점이 있는 건데 뭐 내신에는 뭐든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문제 갈게요. 첫째 항이 2, 둘째 항은 22, 셋째 항은 222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래. 뭐? 2 아니에요? 2 10개요. 틀린 말 아니죠? 맞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쓰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니? 그죠?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 222억 2222만 2222억. 그러니까 뭐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맞잖아.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 있죠. 같은 수의 반복 형태가 나오잖아. 요렇게 생긴 녀석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구수열입니다. 구수열입니다. 로 변형을 하셔야 돼. 아, 그냥 구면 그냥 해도 되고. 무슨 말이냐? 봐봐. 이 2라는 숫자를, 자, 1번 갈게요. 2라는 숫자를 9 곱하기 9분의 2로 보는 거야. 두 번째는 99 곱하기 9분의 2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999 곱하기 9분의 2로 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어쩐데요? 9는 10 빼기 1이죠. 99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999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얘가 10 빼기 1이고 요거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의 10번째 항은 9분의 2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잖아. 되겠니? 계산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숫자의 여러 번 반복은 구수열이다. 9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3이든 4든 5든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됐지?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같은 수의 반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잘 보면 얘들아 요거 1이잖아. 1을 10의 0제곱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 요거 볼래? 100일 있죠. 100일. 100일은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보고 세 번째 거는 1101은 10의 4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규칙이 보이죠? 규칙이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보는 거죠. 얘들아 여기 이거 장구부터 쓸 걸 그랬나? 이쪽으로 보면 결국 B의 10항은 10의 0제곱, 10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더해서 요거에 10개의 합이 되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 10개니까. 그지? 첫 번째 건 하나, 그 다음 2개. 그지? 규칙 있잖아. 자, 공비가 얼마죠? 얘는 지금 공비가 100입니다. 100. 맞나?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하면 공비 빼기 1, 초항이 얘대 1이죠. 1 곱하기 100의 몇 제곱?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지? 수식으로 나타내야 계산이 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B10분의 A10, 요거분의 요거를 구하라 했죠. 그럼 분모가 99분의, 얘들아 요거 있지? 요 녀석을 10의 20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10의 20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 9분의 2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단 말이야.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과 10의 10제곱 플러스 1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약분할게요. 요것도 약분되죠. 11 됐지. 그래서 22 곱하기 10의 10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답을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학교 시험 덜어 나옵니다. 이것도 자고 있다가 학교 시험 나가 다 틀리고 그래.
619번 가겠습니다. 자, 619번입니다. 간단한 필기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 프랙탈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구조를 이제는 안 배웁니다. 아니, 가끔 나와. 근데 옛날에는 수능에 나왔어. 요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에 필수로 나오는 구조였는데, 자, 프랙탈 구조는 닮은 도형의 반복입니다. 닮은 도형의 반복적인 구조. 요거를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F로 시작하거든. 프랙탈 구조. 좀 적으라, 임마. 그만 적어. 아유. 자, 그럼 뒤가 앞에 결정하고 있어요. 닮은 도형의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거는 닮은 비라는 거 있죠. 닮은 비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닮은 비를 제곱한 것이 바로 넓이비라는 사실, 요걸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다시 여기서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약간 이런 구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림 봐봐. 얘들아, 여기 619번의 그림을 몰래세례 보면, 자, 뭔가 닮은 도형이 반복되고 있니? 반복되고 있죠.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 이렇게. 열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의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거든.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 됐네? 됐죠? 그 다음에 요쪽하고 요쪽에도 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그립니다. 그리고 또 남은 부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영원히 그릴 거야, 계속. 이게 바로 프랙탈 구조입니다. 됐지? 그랬을 때, 자, 내가 다 그리긴 힘들어서, 얘들아, 첫 번째 그림이 요거 하나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얘랑 얘가 있죠? 이해가?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S1인 거야. 두 번째 그림이 S2인 거죠. 그 넓이가. 알겠지? R이가. 네, R이죠, R.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요거 하나 R1. 두 번째 그림은 얘들 둘도 있고, 얘도 있고, R2. 세 번째 그림은 이것까지 있는 R3.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네. 야! 잘못 그렸다. 됐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될 때, 8번째 그림은 색칠한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8번째, 이 규칙으로 갔을 때, 8번째 그림에 있는 색칠한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됐나요? 집중해야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우선은 얘에서 첫 번째 넓이를 볼 거야. 자, 요 녀석을 보세요. 여기를 보죠. 보입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우선 구합니다. 여기를 x라고 둘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x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x겠죠. 됐니? 근데 한 변의 길이는 1이잖아. 한 변의 길이 1인데 잘 보세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도 직각 이등변이겠죠. 맞니? 왜냐면 45도, 요게 45도, 여기도 45도, 여기 45도. 오케이?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x. 자, 요 길이도 루트 2분의 1x입니다. 따라옵니까? 네. 그 다음, 얘들아, 얘도 직각 이등변이죠? 싹 다 직각 이등변이야. 내 눈에 보이는 게. 그지? 얘도 직각 이등변이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요게 x면 요 길이는 루트 2x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왼쪽 길이 볼래? 얘들아, 요 왼쪽 길이를 보면 얘랑 더한 게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루트 2x 더하기 2분의 루트 2x를 했는 것이 1인데요. 씁니다. 그러면 요거 동류항이니까 2분의 3 루트 2x가 자 1인데요. 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의 x는 3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게 따라옵니까? 됐지? 자, 첫 번째 넓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요거 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 근데 이 문제 핵심이 이거야. 잘 보세요. 누가 닮았지? 얘들아, 누가 닮았어? 이 네모가 닮았죠? 얘 네모들이 닮았잖아. 근데 이 바깥쪽 삼각형,
이 바깥쪽 삼각형 안에 요 네모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직각삼각형 보여? 얘들아, 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 안에 뭐가 들어있죠? 또 네모가 들어있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비가 바로 닮은 비가 됩니다. 이해하셨어? 뭐 문제가? 다시 내랑 네가 닮은 거야. 그럼 내 얼굴하고 네 얼굴도 닮았잖아. 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내랑 얘랑 닮았어. 그럼 내 심장하고 제 심장도 닮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닮은 비가 사각형이 닮은 비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 가셨어?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어쨌든 자, 요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놓으면 나중에 안 까먹겠죠?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요 녀석과 이 녀석, 그러니까 내가 지금 ABC라고 할게. ABC, DE 이렇게 쓸게. 됐니? 그러면 삼각형 ABC와 요렇게 있는데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의 닮은 비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됐니? 근데 그 닮은 비는, 얘들아, 그 닮은 비는 내가 방금 X 구하지 않았니? 얘들아, 이 X죠. 얘는 1이었고 1대 X잖아. 맞지? 그래서 1대 X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됐죠? 그러면 따라서 요게 1대 X니까 넓이비는 제곱입니다. 제곱. 1대 X제곱이거든? 그러면 X 아까 내가 구했잖아. 요거 제곱하면 돼. 그래서 1대 9분의 2가 되겠죠. 따라옵니까? 됐지? 요까지 갑니까? 아! 얘들아, 이 넓이랑 요 다음 넓이가 9분의 2야. 넓이비가. 알겠지? 됐지?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잘 봐. 개수가 달라. 얘들아, 첫 번째가 하나죠. 수연아, 첫 번째가 하나거든. 두 번째 건 두 개죠. 세 번째 건 네 개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개수를 봅니다. 개수가 한 개, 두 개, 네 개, 8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넓이가 1대 9분의 2거든. 근데 개수가 2배가 늘어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따라서 넓이의 공비는 9분의 2 곱하기 2가 돼야 돼. 이게 개수기 때문에. 뭐 문제가요? 이해갑니까? 다시 첫 번째 놈이 있어. 두 번째 놈은 2개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게 9분의 2배잖아.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 전체를 말했을 때는 9분의 4배가 되겠죠. 그지? 이해갑니까? 시험 나온다 이거. 학교 시험 많이 봤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제 끝내버릴 거야. 자, 8번째 그림이죠. 8번째 그림이라면 요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잖아. 그러면 8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8개의 합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 8개의 합을 계산하면, 자, 우리 공비 구했죠? 방금 구했잖아. 공비, 요거 9분의 4라고. 그 다음에 초항이 누구죠? 초항은 얘잖아. 얘가 초항이겠죠. 그죠? 그래서 초항의 넓이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요거 제곱 9분의 2 1 마이너스 공비의 몇 제곱? 8제곱 8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지? 쉬운 게 아니에요. 됐지? 자, 이렇게 하시면 얘가 3분의 1이겠죠. 요거 아니다. 5분의 2겠죠. 5분의 2에 요거는 3의 제곱, 요거는 2의 제곱이라서 1 빼기 이중 제곱. 3분의 2에 몇 제곱? 16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50페이지 갑니다. 원리합계. 자, 간단하게 할 거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원리합계.
자, 요거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요. 수능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수능 말고 내신에 나옵니다. 자,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이거를 원리합계라고 하죠. 얘들아, 은행에 돈을 넣으면 뭐가 붙죠? 이자가 붙죠. 얘들아, 요즘 은행에 예금 이자율 얼마쯤 되죠? 그거 어떻게 알지? 뭐 은행마다 다르겠죠. 한 3% 정도 됩니다. 얘들아, 3%. 이게 뭐야? 연이율이야, 연이율. 뭔 소리고?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 1년 동안 가만히 놔놔. 그러면 3%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었잖아. 엄마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쳤어. 아, 너무 심하나? 죄송합니다.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웠어. 아, 이것도 이상하네. 잠깐만. 어차피 100만 원이 생겼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야, 이거를 놔두면 엄마한테 뺏길 것 같아. 은행을 갑니다. 도장을 들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통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 넣었죠. 그리고 까먹었어. 100만 까먹었거든, 그 존재를. 근데 내년에 이맘때쯤에 갑자기 봤더니 103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자입니다. 알겠죠? 왜 주지? 얘들아, 3만 원 왜 주는 거야? 나 이쁘다고 주나? 아니잖아, 얘들아. 3만 원을 왜 주냐면 기회비용의 대가입니다. 기회비용. 내가 이 100만 원을 은행에 만약에 안 넣고 코인에 투자했어. 근데 코인 대박 났어. 그래서 1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기는 된대. 옛날에 쌤 친구 비트코인 5만 원 할 때 샀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좀 많이 했던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 기회비용이 될까요? 내가 이 돈을 은행에 안 넣고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것의 가치를 바꿔서 더 이득을 낼 수 있잖아. 그 이득을 포기하고 내가 은행에 넣었죠. 그 기회비용의 대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거죠. 되겠니? 얘들아, 만약에 이런 생각 해봤니? 100억이 있어. 아빠가 예를 들어 야, 너 내 돈이 좀 많아서 그런데 100억 좀 갖고 있어라. 100억 줬어. 그래서 100억을 은행에 넣었어. 그러면 1년에 얼마 받아? 이자만 3억입니다. 얘들아, 이자만 3억이라고. 이자만. 얘들아, 연봉 3억이야. 가만히 있는데 3억 줘. 아, 진짜 줘. 얘들아, 진짜 주는 거야. 물론, 약간의 이자는 빼. 여기서 나중에 받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하여튼 이상해. 자기가 번 건데, 여기 이렇게 이자소득세, 이런 게 있어. 그걸 살짝 빼. 근데 어쨌든, 적어도 한 2억, 한 8천, 9천은 주겠죠. 대박이죠. 의사 평균 연봉이 3억이 안 됩니다. 의사 평균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거든. 그지? 그러면 나는 100억 있으면 나는 그냥 의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돈만 따지면. 그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돈이. 근데 웃긴데, 100억 가진 사람은 은행에 100억을 넣어놓겠니? 절대 안 넣어놓죠. 절대 안 넣어놓습니다. 왜? 생각이 있다면 안 넣어놓죠. 얘들아, 이 100억으로 1년에 3억 버는 방법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되게 간단하게 건물 하나만 사도 되잖아. 얘들아, 100억이면 웬만한 건물 다 삽니다. 이 건물도 그냥 사죠, 100억이면. 그지? 내가 잘 생각해서 건물만 잘 사잖아.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을 샀잖아. 한 5년 후에 150억이 될 수도 있어. 충분하죠. 가능성 많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 100억을 분산 투자 하든지, 땅 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얘를 2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3억씩 받아 먹을래? 보통 안 그렇죠. 그렇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00억이 있어야 말이죠. 원리합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말을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원금이라는 말이 있죠. 원금 A. 그냥 내가 넣은 돈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자율 R. 이자율이라는 말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 R. 아까 내가 3%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게 3% 있잖아. 이게 이자율이야. 얘를 0.03이라고 생각하는 요게 지금 R인 거야. 알겠지? 퍼센트 말고 소수로 바꾼 거. 그게 R입니다. 자, 요렇게 되고 얘들아, 우리 복리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 복리라는 말은 이자가 붙었잖아. 생각해. 얘들아, 100만 원이 10%가 붙었어. 그러면 110만 원이 됐죠. 그러면 1년이 더 지나면 요 녀석에 다시 10%가 붙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10%가 붙는 거죠. 10%. 그지? 그럼 121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복리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리는
증가한 돈에 계속 이자가 측정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용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 경제나 경영 쪽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개념을 위해서, 얘들아 개념을 위해서, 자, 1번 원금 A를 N년간 예금한 거야. 예금했죠. 근데 연이율이 R로 복리로 계산을 할 거야. 이제 내가 100만 원을 놔두고 10년간 가만히 놔둔 거야. 오케이. 여기 예금입니다. 이제 한 번 넣고 치우는 거야. 그때 N년 후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셔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천천히 적어 드릴게. 자, 내가 1년째 A1을 넣은 거죠.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얘들아, 1년 후가 되면 A에 1 플러스 R만큼 곱해집니다. R이 더해지겠죠. 늘어난 거니까. 되겠니? 그러면 2년 후가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N년이 됐단 말이야. N년 후가 되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예금 총액입니다. 요 녀석이 바로 예금 총액이 됩니다. 됐지? 근데 이거 시험 안 나와. 그냥 이해하라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두 번째 별표. 적금합니다. 적금. 자, 1번은 예금이고 2번은 적금입니다. 당연히 적금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면 100% 적금 나와. 이제 갑니다. 매년 초에, 사실 좀 이상한데 얘들아, 적금을 매년 넣지는 않거든. 보통 매달 넣거든. 근데 뭐 책에 이래 나와서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매년 초에 A1씩 내가 적립합니다. 적립. 1월 1일 딱 되면 세뱃돈을 모아서 100만 원씩 적금하는 거야. 아, 100만 원 좀 넘었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당연히 연이율이라는 게 있겠죠. 연이율이 R입니다. R. 그랬을 때 복리로 N년간 하죠. N년간 적립했을 때 N년 말의 원리 합계를 구하셔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되겠지? 자, 조심해야 될 거, 얘들아 말해. 매년 초라는 말 보여. 매년 초에 내가 돈을 넣고, 그지? 마지막에 매년 말에 원리 합계야. 매년 말. 자, 약간 개념이 이래. 1월 1일 날 돈을 넣고 찾는 거는 12월 31일 날 찾는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반드시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년 초야. 내가 적금을 시작한 그 해 초에 A1을 돈을 넣는 겁니다. 자, 통장에 돈을 넣었디? 됐죠? 그러면 2년 초가 됐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됐잖아? 그러면 이 돈이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어 나왔어. 그래서 A 곱하기, 얘들아, 이자 붙는 게 이렇게 곱한다 생각하시면 돼. 1 플러스 R.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또 다시 A를 넣겠죠. 적금. 됐니? 다시 A를 넣죠. 됐지? 자, 3년 초가 되잖아? 3년 초가 되면, 얘가 또 이자가 붙어. 근데 이자가 붙는 건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느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배운 거야, 아까.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그리고 내가 작년에 넣어놨던 이 돈도 또 이자가 붙어. 각각. 그리고 A를 또 적금하겠죠. 됐나? 요 느낌 알겠지? 응, 됐죠? 그러면 이 규칙 보이지? 얘들아, 규칙 보이잖아. 더 이상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N년 초가 됐어. 얘들아, 대 초. N년 초가 되면 3년일 때 2부터 시작해서 쭉 가잖아. 그러면 N년이면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 규칙으로 떡떡떡 가서 마지막에 A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래 N년 후가 되잖아. 잘 봐. 그래서 N년 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이 개념을 그냥 받아들여래. N년 초에서 N년 말이 되면 횟수로는 해가 안 지났지.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 지났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야야 그만 자라. 집에 가서 자. 뭐하노? 2시간 내내 눈 감고 있으면 학원 오는 의미 없지 않니? 다음 시간부터 웬만하면 오지 마. 알겠지? 너무한 거 아니니? 너 내 바로 앞에서. 야 피곤하면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참나. 아무도 안 잔다 임마. 아무도.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초에서 말이 되잖아.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 지난 겁니다. 오! 해가 안 지났는데 그래도 기간이 지난 거야. 얘는 1월 1일이고 얘는 12월 30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마지막으로 내가 돈 줄 때는 은행에서 1년이 지났네요, 기간으로. 그래서 이자를 한번 붙여서 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자가 한 번이 플러스가 되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 기간으로 1년이니까. 됐지? 그래서 여기 지수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 지수가 하나.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 하나씩 늘어났죠. 됐지? 그리고 마지막 얘도 A에 1 플러스 R인데 얘들아 돈은 더 이상 안 넣는데 왜? 초에만 넣잖아. 이미 N번 넣었잖아. 그지? 1부터 N까지 넣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얘들아 요것만 헷갈리면 요게 좀 헷갈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다 더한 거. 얘들아 이거 합 있죠? 이 합. 이 합이 바로 원리 합계입니다. 됐죠? 근데 얘 봐봐. 얘들아 이 돈 봐봐. 이 돈 보면 등비수열이죠. 그죠?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요 합은 결국에 요걸 우리가 S라고 하거든. 원리 합계는. 자, 공비. 얘들 조심해. R이 공비가 아니야. 연이율이야. 연이율. 알겠지? 얘는 공비가 R이 아니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공비입니다. R이 그 공비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공비 빼기 1. 얘들아 공비 빼기 1 이렇게 써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들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얘잖아. 초항.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되고 중괄호 열고 1 플러스 R 공비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그럼 분모는 R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됐지? 얘가 바로 원리 합계입니다. 됐니? 자, 얘를 살짝 들어드릴게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만 하시면 돼. 뭐 물론 응용 문제는 몇 개 있는데 100만 원씩 매년 초에 적립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좋은 은행을 발견했어. 6%씩 연이율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약간 사기입니다, 요즘은. 6% 너무 많나. 그래서 20년간 말에 20년간 예금을 했죠. 예금했을 때 20년 말에 적립 총액을 구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매년 100만 원씩 20년 동안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적립을 한 거죠. 되겠지? 자, 물론 얘들아 외우셔도 돼. 사실 뭐 이걸 외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원리를 좀 이해하자. 자, 1년 초 첫 번째 내가 100만 원을 얻는 거야. 그러면 2년 초가 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 이자가 붙습니다. 자, 이 6%를 소수로 바꿔 0.06. 그래서 1을 여기다 더하면 돼. 그러면 1.06이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6 이자 붙은 거야. 그리고 100만 원을 또 넣는 거야.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3년 초가 되면 역시 이자가 붙겠죠. 각각 따로 보는 거야. 1.06의 제곱, 100 곱하기 1.06,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면 20번을 적립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20년 초가 될 겁니다. 초가 되면 얘들아 지수 보이지? 요 2가 있고 1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19제곱부터 가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6에 19제곱부터 또 해서 마지막에 100까지 넣죠. 됐지? 근데 끝이 아니야. 얘들 잘 봐. 1년 초에서 20년 초까지면 기간으로 따지면 19년이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얘들아, 1년 초잖아. 어떤 해의 초에서
20년 초잖아. 그러면 횟수로는 20개지. 근데 기간으로는 19년인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적립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20년째 말까지 돈을 넣고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받을 때까지. 그게 1년이 있어, 아직. 알겠지? 그러면 얘가 100 곱하기 1.06에 20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이자부터 1.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돈들의 합, 얘가 바로 적립총액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적립총액을 계산하면 이거 등비수열인 거죠. 공비가 1.06, 1.06. 그래서 1.06에 1을 빼고 초항이 얘야. 제일 작은 거. 100 곱하기 1.06에 갈로 열고 1.06에 뭐가 된다? 20승 마이너스 1. 20개는 분명하잖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니?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이렇게 하시고 뭐 몇 번 해보면 손에만 익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부르륵 넘어가서 저기 620번 갑니다. 620번, 621번 시간 되면 두 개 좀 볼게요. 621번 옛날에 대구여고에도 시험이 나왔고 시험 많이 나왔던 문제긴 한데 620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바로 읽을게. 시간 관계상 매월 초에 이게 정상이죠. 얘들아, 매월 초에. 근데 뭐 월을 그냥 연을 월로 바꾼 것 뿐이잖아. 얘들아, 매월 초에 내가 봐봐, 직장을 갔어. 그래서 돈을 벌잖아. 매월 초에 13만 원씩 내가 적립을 합니다. 근데 얘는 원래는 연이율이었지만 이번엔 월이율인데 1%야. 오, 1% 들어보라. 아니야. 월이율 1%면 꽤 많은 거야. 알겠지? 하여튼 이거를 했는데 3년 동안 했대. 얘가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는 상품에 가입했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매월 초에 A만 원을 적립해요. 얘는 A만 원. 그 다음 월요일은 똑같아. 두 개 똑같은데 얘는 2년 동안 한 거야. 느낌 알겠니? 얘는 13만 원씩 3년을 했고 얘는 A만 원씩 2년을 해서 이거 두 개 같게 만들 거래. 그러면 A는 얼마니? 라고 묻는 거야. 알겠죠? 쌤, 이게 2분의 3이니까 이게 3분의 2 곱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비율을 생각 안 한 거잖아. 자, 갑니다. 그래서 A라는 애를 먼저 계산할게요. A 맞나? A, B. 자, 첫 번째 A라는 상품을 먼저 할 겁니다. 1월 초 첫 달인 거야. 여기에 13만 원을 넣죠. 그러면 2월 초가 되면 13만 원에 1% 이자가 붙죠. 1.01. 그리고 13만 원을 넣은 거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똑똑하잖아. 두 개만 해도 되겠지? 그치? 더 이상 할 필요 뭐 있노? 얘들아, 3년이면 몇 개월이야? 36개월이야. 오케이? 얘들아, 36개월 초가 되면 얘가 2일 때 1부터 시작했으니까 36이니까 13 곱하기 1.01에 35제곱. 오케이? 그죠? 그래서 딴딴딴딴 가서 마지막에 13까지 되겠죠. 아까 몇 번 했잖아. 근데 기억해, 얘들아. 잊으면 안 돼. 초가 아니고 말까지 가야 돼. 그게 바로 36개월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36월 말, 월말이 됐어. 그지? 32일이 됐어. 마지막 날. 그때 13 곱하기 1.01에 얘가 여기로 가면 이자가 한번 플러스가 돼. 요 지수가 하나씩 늘어나. 그래서 36제곱부터 13 곱하기 1.01 요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바로 적립총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계산할게. 얘들아, 이거 바로 쓰면 공비가 1.01, 1.01 빼기 1. 초항이요. 13 곱하기 1.01이고 갈로 열고 1.01에 3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 계산은 밑에 갈로가 있어. 그 갈로로 하는 거야. 이따가. 알겠지? 되겠습니까? 자, 우리 있잖아. 똑똑하잖아. 얘들아, B인데 B는 똑같은데 단지 뭐가 돼? 24년이잖아. 아, 뭐 24개월이잖아. 그지? 2년이니까 24개월이죠. 그럼 뭐 또 쓰면 바보지. 여기서 요 숫자만 바뀌겠죠. 이게 갑니까? 여기서 다 똑같고 요거 A고 요거 24로 바뀌겠죠. 되게 뻔하잖아. 그지? 그래서 24개월이면 A 곱하기 월요일이 똑같다니까. 1.01부터 A 곱하기 1.02 요렇게
1.01의 제곱, 그래서 땡땡땡땡 해서 a 곱하기 1.01의 2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쓰면 1.01 마이너스 1의 초항이 a 곱하기 모듈 같은 거 맞죠? 네네. 1.01 갈로 열고 1.01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나요? 얘도 둘이가 이제 같으면 돼. 같다. 그죠? 그러면 분모는 같잖아. 그지? 그리고 분자도 요거는 같지? 그럼 요거 약분한다 생각하고 13 곱하기 1.01의 36제곱 마이너스 1이 a 곱하기 1.01의 24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밑에 갈로를 봅니다. 그지? 갈로를 보면 36제곱은 이걸로 계산하래요. 1.42. 그러면 얘는 0.4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026, 1을 뺐으니까 0.26이 됩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0.42는 a 곱하기 0.26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100을 곱할까? 아, 나쁘지 않죠? 양변에 100을 곱해서 여기 0이 없다 생각하자. 근데 얘 2배가 요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고 또 약분하면 a는 얼마? 21입니다. 21만 원. 할 수 있겠어? 되겠니? 되겠죠? 자, 빠르게 621번 봅니다. 이거 별표. 이거 학교 시험 많이 나왔다. 옛날에 대구여고에서도 한 5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 이거 뭐 다른 학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621번. 숙제는 요거까지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한당 하세요. 2단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3단계는 다음 시간에 몇 개 풀고 시그마로 갈게요. 621번. 빠르게 할게요. 2025년 초에 얼마씩? 100만 원씩 적립을 한 거야. 100만 원. 됐지? 근데 다음 해부터 그건 미쳤죠? 매년 초에 21% 증액. 그지? 26년 초 다음 해죠. 다음 해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21%가 늘어난 돈을 넣을 거래. 알겠지? 약간 가오를 부린 거야. 돈을 더 넣어야지.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21% 여기 쓸게. 21%씩 계속 증액을 해야 돼. 증액. 그지? 돈을 늘린다 이 말이잖아. 근데 연이율이 10%씩 붙고, 뭐? 연이율 10%? 너무 많이 붙는데? 근데 34년 말 요거에 적립 총액을 구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25년 초에 시작해서 26년 초가 되면 1년이 지났죠?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10%야. 그래서 100 곱하기 1.1이죠. 10%는 0.1이니까. 되겠죠? 근데 내가 넣는 돈 있지? 내가 넣는 돈은 몇 프로 넣는다고? 21% 넣는데. 그러면 21%면 0.21이잖아? 1에다가 더하면 100 곱하기 1.2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지? 한 번만 더 쓸까?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 27년 초가 되잖아? 27년 초가 되면 100 곱하기 여기 10% 이자가 붙어. 그래서 1.1의 제곱이 되고 요것도 10% 이자가 붙어. 그러면 100 곱하기 1.21 곱하기 1.1이 되고 내가 넣는 돈은 그 전년도에 21%가 또 증액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돈에 또 21% 증액해야 돼. 그럼 100 곱하기 얼마? 1.21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갑니까? 됐지? 야, 근데 얘들아 약간 이제 무서운 거야. 왜? 뭔가 밑이 좀 다르잖아. 이거 규칙성이 없는데. 근데 잘 보면 보입니까? 1.21에 뭐가 되죠? 제곱입니다. 됐지? 그럼 얘는 됐고, 요거는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되겠네. 요 녀석은 100 곱하기 1.1의 4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2, 3, 4. 아, 뭔가 규칙적이잖아. 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얘가 몇 년도 가야 돼? 34년이 가는데, 초 하다가 마지막에 말. 오케이? 그럼 34년 초까지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지? 얘들아, 봐야 돼. 규칙성은 보려고 하는 애쓰면 보입니다. 잘 보면, 27년이면 2조. 그치? 그러면 28년이면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부터 가겠죠. 그래서 요 연수에다가 25를 뺏는 게 처음에 지수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34에 25를 빼면 9제곱이거든. 그래서 100 곱하기 1.1의 9제곱.
100 곱하기 1.1의 10제곱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개수가 중요하잖아. 개수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2로 시작하는 애는 3개, 1로 시작하는 애는 2개, 9로 시작하는 애는 10개가 되겠죠. 개수만 알면 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들아 우리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말까지 해야 돼. 그러면 34년 말이 되면 지수만 하나씩 늘어나. 각각이. 그래서 100 곱하기 1.1의 10제곱, 100 곱하기 1.1의 11제곱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개수는 여전히 10개죠. 더 이상 돈을 넣지는 않으니까. 됐습니까? 자, 계산한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원래 합계 총액을 계산하면 얘들아 여기 보면 얘가 1.1씩 곱해지고 있죠. 공비는 1.1입니다. 공비는 1.1. 그래서 공비 빼기 1에다가 초항이 가장 작은 애, 얘가 초항이죠. 초항. 그래서 100 곱하기 1.1에 10제곱이고 공비가 1.1인데 개수가 몇 개? 10개입니다.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갈로로 보면 1.1의 10제곱을 2.6으로 계산하라 그랬거든. 그럼 얘는 0.1분의 100 곱하기 2.6에 곱하기 2.6에 1을 뺐으니까 1.6 되겠죠. 되겠지. 분모분자에 10을 곱하자. 그러면 2600에다가 1.6을 곱하면 4160만 원이 나옵니다. 답입니다. 자, 옛날에 학교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합계가 처음에 하면 되게 어렵게 보여. 뭔가 많고 계산도 어렵고. 그지?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계산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는 숙제가 166페이지까지고 그리고 시그마하고 화요일쯤 되면 거의 끝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미적분 1 준비해야 된대. 고쟁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가서 테스트를 칩시다. 저기 로비에 보면 테스트지가 있거든.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한번 해보자. 알겠지? 저거 한번 쳐봐. 알겠지? 가서 어느 건지 가르쳐 줄게. 뭐 줄거? 너 이리 왔어? 네? 가방은? 질문하려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거든? 요 쌤 이름이고, 요거 들고, 가서, 저기,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치고, 여기 제출하면 돼, 이따가. 가자. 응? 시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 해서 잘했어요. 너 좀 정치 알아야 된다고. 첫날부터 왜 이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딴 애도 자면 내가 이해가는데 아무도 안 자. 뭐 혼 좀 냈어요 그냥. 전화해보고. 네.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네. 네. 아니면은 안 되겠다. 이따가 얘 지금 테스트 치고 있는데 뭐 이따가 잠깐 얘기해가 보내가 네. 나중에 어머니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 네. 네, 하는 거 뭐? 네. 등차 수열이 두 번째부터 막사도 그냥 등차 수열이죠. 만약에 그 등차 수열이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이렇게 갈로를 묶어놨잖아. 그지? 얘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 다시 요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어떤 규칙이 한 식으로 딱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얘는 첫째 항부터 수열이 되는 거야. 둘째 항부터 수열이 되면 저렇게 수식으로 안 떨어져. 맞지? 둘째 항부터 수열이 이루면 첫째 항 자체가 규칙의 위배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합의 관계식도 저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나타날 수 있죠. 하여튼, 그때 어제 얘도 뭐 그냥 푸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나타날 수 있거든. 나중에 근데 죄송합니다. SN에서 SN-를 빼잖아. 그럼 얘는 3이 나오죠. 그지? 근데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같대? 1이잖아. 그럼 얘도 둘째 항부터 수열인 거죠. 뭔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냥 아무 문제나 했을 때 등차 수열이라 하면은 그거는 두 번째부터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SN이 나오면 둘째 항부터 수열일 수도 있고 첫째 항부터 수열일 수도 있는데 AN이 나오면 AN이 식으로 툭 주어졌잖아. 그럼 그건 무조건 첫째 항부터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다른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SN이 나왔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A를 구해야 돼. 그러면 첫째 항부터 수열일 수도 있고 둘째 항부터 수열일 수도 있어. 세 번째 항부터 수열은 절대 없어. 왠지 알지? SN에 뭔가를 넣었을 때 0을 SN-1을 할 때 거기에 1을 넣는 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둘째 항부터 수열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근데 문제에서 AN이 주어졌잖아. AN이 수식으로 빡 주어지면 뭐 2n-1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는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정리가 되니? 만약에 둘째 항부터 수열이 이루면 첫째 항을 따로 쓰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따로. 헷갈리지? 이렇게 많이 헷갈려. 애들이 잘 이해가 잘 안. 왜냐면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 수열이라는 것은 수식으로 막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늘여놓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니까 뭔가 약간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헷갈리거든.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론을 얘기하면 수열은 나열하기 나름이야. 수열은 내가 규칙을 만들기 나름이거든. 그럼 막 첫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이제 우리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첫째 항이 규칙에 안 맞는 거. 그지? 근데 그거는 SN을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SN이 나오고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첫째 항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수열인 경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 되겠습니까? 헷갈리는데 좀 더 생각해봐. 네, 잘 가요.